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머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베어마켓 특집 1탄을 이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베어마켓의 정의가 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라면 오늘은 그런 베어마켓에 진짜 약세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 뭔가 좀 합리적인지 예, 물론 귀신 같은 방법은 없죠. 네. 다만 이런 정도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참고할 만한 것들 좀 인용하면서 네네. 오늘 설명을 드릴까 그런 거로 오늘 2부로 준비해봤습니다. 그 준비해주신 기사를 보니까 모닝스타에 이거 딱 읽고 싶은 네. 그 제목이 딱 있어요. 네. 베어마켓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한 8스텝 플랜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8가지를 나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번역을 했고 약간 의역은 제가 좀 네네. 했다라고. 의역. 오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큰 틀에서 보면 오역까지는 오역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월가워즈. 첫 번째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천천히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강한지. 약간 직역해서 약간 어색한데 이런 표현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고성장, 네. 고성장 느낌 아시죠? 고성장은 네. 두 가지인데 돈을 많이 버는 고성장보다는 돈이 좀 적게 버는, 그쵸. 아니면 못 버는 이런 고성장인지 아니면 저금리 시대에 맞는 것들. 네. 저금리란 건 실질금리도 거의 마이너스라서 무조건 돈만 벌면 돈 버는 그런 저금리식의 적합만 주식만 있다 그러면 그게 위주로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강하지 않은 거죠. 약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랑 상관없이 어떤 섹터가 좀 강할지에 대한 공부 그런 쪽이 첫 번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봐라. 객관적으로. 두 번째는 매수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합니다. 매수 기회. 근데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지 조화, 인지 부조화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워렌 버핏을 다들 존경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워렌 버핏을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다들 알아요. 어떤 하도 많이 기회에 바퀴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사는 기회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만 행동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일단 팔고 보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항상 사람 스트레스 받는 것은 행동과 자기가 평소 소신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남녀 관계도 모르겠어요. 가끔 TV에서 보면 요즘 제가 보는 것이 그런가? 뭐 가끔 보면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순박한데 갑자기 나쁜 남자한테 끌려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저게 뭐야 하던데 훅질렀는데 항상 보면 이게 사건 사고에 말리는 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요즘 제가 보는 미드가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인지 부조화거든요. 그러면 항상 스트레스 받고 뭐 안 좋은 결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저가 매수를 바이더 딥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저가 네네. 매수를 한 거가 맞는지 아니면 뭔가 좀 계획을 플래닝을 잘 세우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저가 매수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A라는 주식이 있으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자 5%만 떨어지면 사겠어. 얘기하잖아요. 네. 5%만 떨어지면 내가 100만 원씩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5%가 떨어지면 손이 안 나가요. 이만큼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했지만 또 그 막상 되면 아니야 잠깐 좀 더 떨어져. 맞아요. 이만큼 더 떨어지면 그만큼 더 사겠다는 게 언제 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뭐라도 계획을 플래닝을 하면 그대로 하라는 거죠. 했으면. 뭐라도 플래닝대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런 표현을 하죠. 초심을 지키면 돼요. 초심. 네네.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가 최선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계획을 한번 세워놓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애들한테도 2주에 한 번씩 급여 받고 월급 받으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그냥 살아 그냥.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꾸준한 적립식 투자가 결국은 최선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이거는 약간 직역하는데 그 백미러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논리에 집착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년 전에 네. 2년 전에는 막 지금 ARK에서의 성장 중에 막 미쳐 있었잖아요. 그때 성장주 됐으니까 성장주 계속 된다.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의미로 약간 해석이 어렵지만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백미러를 보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가끔 써요. 이런 되게 업계에서 쓰는 말인데 백미러 투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꾸 주식은 앞에 대한 미래를 보면서 미래의 트렌드의 변화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지 과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기똥찬 비유네요. 네. 다섯 번째는 미래 전망에 대한 변화에 관심을
주라는 거죠. 네. 뭐냐면 금융통화 시장이 말이죠. 지금 시장이 우호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네네. 항상 봐야 되고 그냥 미래 트렌드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우호적인지 아닌지 지금 보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 이제 변화가 그쪽인데 자꾸 다른 쪽 옛날식으로 보면 그렇죠. 카페도 마찬가지죠. 다들 보면 중고나라에서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네네. 요즘 중고나라도 있지만 요즘 다 당근마켓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쵸. 네, 맞아요. 그런 똑같은 거죠. 당근하죠. 여섯 번째가 벌써 채권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 많은 분들이 채권하면 이제 메롱할 수 있죠. 네. 돈을 버냐 그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올 초부터 지금 한 4월까지는요 채권 투자에서는 다 마이너스 크게 됐어요. 하지만 최근에 지금 채권 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물론 많이 벌지는 않지만 채권 값이 요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가 그렇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식 팔고 채권 막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채권이나 주식도 마찬가지 영원히 죽는 건 없는 거예요. 네네. 항상 시장은 변화하기 때문에 채권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아홉 번째는 주식이랑 채권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은 주식만 하고 채권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뭔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저희도 몇 번 AOA 시리즈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오브 펀드 네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주식이라든가 상품, 채권 이런 게 복합된 요즘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찾아보시면 또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는 항상 맞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맞추면 좋죠. 그렇지만 항상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틀리면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 그 꼰대 같다 그러나? 아니 그 부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꼰대 같은 사람은 항상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인정해요.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네, 거. 인정해야죠. 네. 8가지니까 한번 요거 뭐 보시면서 본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8가지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네. 좀 이제 구체적인 더 이야기로 가볼게요. 네. 현실적으로 네. 이제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어떤 종류의 주식에 관심을 돌리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이 너무 성장주, 돈도 못 버는 성장주만 아니라면은 시간이 나면 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왜 사셨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거다. 네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냥 추가적으로 더 사시면 되는데 그 주식을 살지 새로운 거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거 다 모르겠다 그러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로 사는 게 장땡이다. 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네. 한번 저희 방송에도 소개가 됐을 텐데 맞아요. 안전마진에 대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네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거는 늘 말씀드렸던 내재 가치입니다. 네. 페어 밸류예요. 페어 밸류. 그래서 이거 다 같이 엮여 있습니다. 페어 밸류를 골드만삭스에서 만들 수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대표적인 것이 모닝스타에서 말하는 그런 또 페어 밸류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웬만한 주식들은 특히 성장주 이런 것들, 성장주나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것들이 페어밸류보다 주가가 아래인 적인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정도로 지금 페어밸류보다 아래에 있는 주가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꽤 많아요. 맞아요. 꽤 많아. 공시지가보다 아래에 있는 네네. 정도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일단은 1차적 대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이익이 또 꾸준히 나와야죠. 네네, 이익 그쵸. 꾸준히 나오는데 이 얘네들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소위 약세장 2009년과 2020년 약세장보다도 그 당시보다도 PR이 아래인데 그것도 얘네들이 훨씬 더 또 디스카운트 또 했어. 지금 얘기하는 주당 이익의 예상치를 20%또 깎았어요. 네네. 지금 나오는 예상치도 안 나올 거다. 그래서 20%를 내린 PR이야. 네네.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2009년과 2020년 3월보다 낮은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럼 저렴한 굉장히 거예요. 저렴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얘네들이 그 CNBC에서 10개만 했을 텐데요. 저희 방송에서 10개만 소개됐을 때 이거 20개로 다 보여드립니다. 이게 전체 20개예요. 20개. 네. 20개를 여기다 구분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넥스트 12months의 12개월도 있고 2020년도 있고 지금의 2023년의 예상치 그것도 20% 깎은 거에 예상치도 있겠고요. 과거 거 그리고 그 주당 이익의 증가율 예상치 거기다가 디비던드까지 증가율 디비던드의 예상까지 다 나온 표거든요. 네네. 그래서 20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하나씩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만 보여드리면 쉐브론이 들어가죠. 아하. 그러니까 쉐브론 이런 것들이 엑슨모빌이 여전히
이 관점에서 보면 싼 거예요, 싼 거. 와, 사실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죠. 섹터로 보면 11개 섹터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플러스 난 거가 달랑 2개입니다. 쉐브론이 올랐고 40%쯤 올랐고 아니 그 에너지가 올랐고 유틸리티가 강보합 정도고 나머지 네네. 다 떨어졌어요. 엑슨모빌도 들어있어요. 네, 이게 이제 팩트가 되겠고요. 네. 일렉트로닉 아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된다, 뭐 MLN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게 들어있고요. 콜컴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콜컴도 들어가 있고 이제 타이슨 푸드는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2위의 축산 가공물 회사. 네. 그렇죠. 요거 기준으로 제가 대표적인 거 4개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천천히 요즘 또 주식을 많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네.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천천히 20개 하나하나 쳐보시면서 이것도 있나 한번 쳐보시면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사용했다 아시는 거를 위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골드만삭스의 이제 20개 fair value 좋은 아이들 먼저 봤고 이제 또 다른 기준에서 봤을 때 네. 요것도 역시 이제 골드만삭스의 추천주인가요? 맞아. 네. 똑같은데 이것도 기준인데요. 이거는 베어마켓에서 과거에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던 고배당주입니다. 근데 지금 고배당주나 이런 걸 얘기가 다시 또 나오냐면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주주 수익률을 아주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일단 배당을 많이 주고 있고 자사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사주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자사주 매입이 1위 사상 최대가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쨌건 자사주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 하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면 배당금에 대해서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나 이런 데서 특히 민주당 이런 쪽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사는 거를 이제 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게 네네. 꽤 있어요. 너희들 돈 잔치 한다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아냐 그러면 이제 그때 배당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상당한 또 일부에서 이게 좀 확정된 배당을 공시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끔 진짜 특별해지는 거를 특별 배당금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하지 않지만 뭔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기준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나는 뭐 연간 $10 분기당 $2.5 배당금 주겠다 약속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하도 분위기 그러니까 아예 난 캐시플로우 대비 캐시플로우 순현금흐름 대비 얼마는 기본 배당금 플러스 더 주겠다 항상 그런 약속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뭐야 어떤 전제 조건을 깔죠. 모에 대비 몇 퍼센트를 항상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요즘 또 하나의 또 트렌드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변동 배당금, variable dividend라는 게 있어요. variable 그래요? 변하는 배당금이에요. 네. 그걸 플러스 더 줍니다. 오. 그것들이 어디냐면 그래 갖고 이슈가 되는 것이 에너지나 광산 회사들 이런 애들이 하도 욕 먹고 돈 잔치 한다고 그래 갖고 네네. 그걸 피해나기 위해서 요즘 한번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네네. 오. 이게 상당히 이슈입니다 지금 요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발표되는 에너지 기업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네. 발표되는 건 2%인데 나중에 뚜껑 열어서 나중에 찾아보면 더 많이 준 것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기존에 그걸 굳이 따지면 fixed dividend 플러스 variable dividend를 가지고 하나 큰 요즘 유행이에요. 어허. 예. 그래서 그렇게 금광회사들 주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뭐 다이아몬드 백에너지 이런 것도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느낌 그런 것들은 약간 다른 어려운 얘기지만 어찌됐건 그건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과거에 2% 이상의 베어마켓에서 과거에도 잘 견뎠고 상대적으로 현재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인 기업들을 또 차려본 거죠. 그래서 캠펠 숲이라든가 제너럴 밀즈는 하겐다스죠. 하겐다스도 제너럴 밀스고요. 네. 저는 딱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스만 먹죠. 아, 그래요? 저도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조스바 먹어서. 파국이다. 그 과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월봉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캠펠 수프, 제너럴 밀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목으로 있는 거고요. ETF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고배당 저변동성 ETF, SPHD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죠. 오늘 저는 영스타 말씀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운전할 때 우리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의 지금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종목 많이 볼 거 없다. 네. 네, 정말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메시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지금 약세장 이제 진입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 힘든 시장 함께 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더 많은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워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